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2년 11월 25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자폭으로 끝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첼리스트의 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첼리스트 A씨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A씨의 변호사가 설명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A씨를 대리하는 박경수 변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먼저 윤 대통령 등이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당시 A씨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 A씨의 전 남자친구가 평소 A씨에게 자주 폭언을 했고 당일에도 귀가가 늦는다고 의심을 했다라고 하면서 A씨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최초에 청담동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봤다라고 말한 사람은 이 첼리스트 A씨입니다. 자, 그런데 이 A씨가 말한 것을 몰래 녹음한 사람이 전 남자친구 B씨죠. 자, 이 B씨가 몰래 녹음을 해서 이걸 지금 공익 제보랍시고 둔갑시켜서 더 탐사 그리고 김의겸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제보자는 B씨인데 사실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거죠. 아니,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내가 이 남자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녹음까지 할 줄은, 그리고 녹음한 걸 이걸 제보랍시고 외부에 내 이렇게 전할 줄은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변호사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날 술자리에는 A씨와 이 전 총재, 이세창 총재죠. 자, 그리고 김앤장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했던 사람 등을 포함해서 7, 8명이 있었다. 자, 문제가 된 7월 19일에 청담동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 첼리스트는 첼로를 연주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자, 7, 8명이 모인 자리였고, 이세창, 총재가 있었고, 거기에 나머지 7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앤장 변호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짜집기 해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다가 이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7월 19일에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지만 10시 이전에 다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시 이후에 아주 밤 1시가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까지 봤다라는 이 주장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각에 청담동에 이 첼리스트도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거짓말이라는 게 이 사람의 진술뿐만이 아니라 이 첼리스트 A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도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자, 이 A씨의 변호사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 총재가 이들에게 A씨를 첼로 전공 교수라고 소개를 했고 A씨는 첼로 연주를 했다. 자, 그리고 이어서 A씨는 다른 자리로 옮겼다가, 그러니까 청담동을 벗어난 것이죠. 다른 곳에 있다가 새벽 3시쯤에 귀가를 했는데 이때 전 남자친구가 전화로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말을 꾸며냈다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니 A씨 전 남자친구가 폭행도 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 여자친구를 때려서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도 있어서 워낙 평소에 자신을 의심해 왔기 때문에 귀가가 늦은 것에 대해서 뭔가 둘러대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이 첼리스트 A씨는 현재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박 변호사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 폭로 전후에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 연락이 온 적도 없고 더 탐사 측에는 데이트 폭력을 하는 전 남자친구 말만 믿고 보도하려고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첼리스트는 더 탐사 측에는 이건 잘못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보도하지 말아달라라고 항의를 했는데, 아니, 김의겸 의원은 전혀 사실 확인, 전화 한 통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그 관련자들을 보면 가장 최초의 거짓말을 한 첼리스트가 있죠. 그리고 이걸 몰래 녹음해서 제보로 둔갑시킨 전 남자친구 B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씨보다 더 나쁜 게 B씨죠.
그런데 이 B 씨보다도 누가 가장 나쁩니까? 이런 허위 보도를 전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더 탐사 그리고 김의겸이죠. 자,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녹취록 속의 주인공인 이 첼리스트, 이 목격자랑 통화를 했어야죠. 목격자에게 이게 사실이 맞느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죠. 자,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목격자를 찾았어야죠. 거기에 아니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40명 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람들 추가 목격자에게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당연히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장소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아니 이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전혀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아니 가장 그 녹취록의 주인공 이 첼리스트 내 증언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추가 목격자 사실 확인도 없고 당사자 크로스 체크 전혀 하지 않고 이래놓고 더 탐사라는 데가 언론이라고요? 아니 김의겸이 기자 출신이라고요? 아니 이래놓고 아니면 말고식 터트려 놓고 지금 아니 몰래 녹취가 돼서 이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해 한 그 문제의 주인공이 되고만 이 첼리스트, 저는 이분께 굉장히 좀 동정심이 가는데 아니 지금 뭐 출국 금지까지 지금 당했다라고 합니다. 첼리스트 A씨 그리고 남자친구 B씨 경찰에서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죠. 더 탐사 김의겸. 그러니까 가장 나쁜 사람들은 정말 더 탐사 그리고 김의겸이죠.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대로 된 이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차례인데 한동훈 장관의 어제 발언을 보면은 아주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뭐 이런 법적 책임 묻겠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가능성 높죠. 왜냐하면 협업했다라고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와 협업한 거는 사실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자인했죠. 자, 그 협업을 통해서 국회 밖에서 더 탐사라는 매체가 이런 허위 사실을 몇 날 며칠을 떠들어냈습니다. 이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협업자인 김의겸 의원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면책 특권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뭐 대법원 판례가 있죠. 허위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허위사실 유포했을 경우에는 그게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면책특권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고의성이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거 허위일 것 같은데 몰라 그냥 터뜨릴래. 이거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거 분명히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책 특권도 대상이 안 될 수 있고 또 협업이란 발언 때문에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이래저래 한동훈 장관은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한 장관의 말대로 뭐 사과 이런 거 필요 없다. 이제 책임이나 져라. 네, 그에 맞는 걸맞는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김의겸 의원 그리고 더 탐사. 감사합니다.